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Let's party! Hola! Fiesta! Amigo! Fiesta! Señorita! Fiesta! 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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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 Hola! Fiesta! Amiga! Fiesta! Señorita! Fies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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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요요요요 날 찾지 마요 저 태양이 날 부르네요 잠시만요 나 떠나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올게요 전화기를 잠시 꺼놓고 음악은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며 랄라랄라랄라랄라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오늘은 지킬래 내일은 몰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골라 잘 놀지요 또 놀지요 질투 쓰러질 때까지 놀아보자 지나간 얘기들은 이제 그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음악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Let's 나 오늘 party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실버대학 처음 나오셨을 때보다 몸도 더 건강해지셨고 마음도 빛이 들어가서인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탈무드로 교육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조금 알았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은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인구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어르신들, 저희 실버대학은 특별히 마음의 세계와 내 혼자 고립된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배우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부던 근육을 풀어주는 김연남, 이현주 선생님의 건강체조, 흥겨운 트로트 노래 송선자님의 오라버니, 또
전선옥님의 가시고기 사랑.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실버님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옥수수 치과 최성호 원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빠빠라빠밤 빠빠라빠빠 빠빠빠라빠밤빠 걷고 뛰고 걷고 뛰고 건강체조 달려 하나 둘셋넷 안녕 안녕 반가 우리 모두 반가워요 아름다운 우리 이 땅에서 어기여차 손잡고 어기여차 씩씩하게 일어나 건강체조 함께해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얼굴 활짝 펴고 벙실벙실 벙실벙실 랄랄라라라랄라 후회 없는 멋진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야 돈 없으면 어때 건강하면 최고 활활한 내 청춘 노래하며 살아가세 멋지게 살아가세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걷고 뛰고 건강체조 흔들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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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우리 모두 반가워요 아름다운 우리 이 땅에서 어기여차 손잡고 씩씩하게 일어나 건강체조 함께해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얼굴 활짝 펴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랄랄라라라랄라 남은 인생 샤방샤방 이젠 내가 주인공이야 언제라도 좋아 어디라도 좋아 쌩쌩한 내 청춘 웃으면서 살아가세 신나게 살아가세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4080 브라보 4080 브라보 브라보 네, 4080 브라보는 40부터 80까지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잘 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손유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계 박수입니다. 네, 시계는 12시부터 하는데요. 12시는 중간이니까 12시 한번 해볼게요. 12시, 3시, 6시, 9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시 박수 2번, 3시 2번, 6시 2번, 9시 2번 했죠. 그 다음 12시에서 1번, 3시에서 1번, 6시 1번, 9시 1번. 이제는 연결해서 12시, 3시, 6시, 9시 박수 2번 하고 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손유희 준비 야! 12시부터 시작.
12시 12시 짝짝 3시 3시 짝짝 6시 6시 짝짝 9시 9시 짝짝 한 번입니다. 12시 짝 3시 짝 6시 짝 9시 짝 12시 3시 6시 9시 두 번 야!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이 준비, 야! 시작! 12시, 12시 짝짝, 3시, 3시 짝짝, 6시, 6시 짝짝, 9시, 9시 짝짝, 12시 짝, 3시 짝, 6시 짝, 9시 짝, 12시, 3시, 6시, 9시 두 번, 야! 네, 이제는 시계가 잘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는데, 1시간을 빠르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 하면은 몇 번 쳐야 될까요? 4번 쳐야 되겠죠. 고장이 났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6시 하면 7번 치시고 또 12시 하면 13번을 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시계가 고장이 나서 빠르게 1시간 1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5시 시작. 땡땡땡땡땡땡 6분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4번 4시 시작. 땡땡땡땡땡 네,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10번 해볼까요? 10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네, 이제는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느리게 갑니다. 1시간을 느리게 가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네, 6시 하면 5분 치고 10분 하면 9분 치면 되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7시 시계가 이제 1시간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치냐면 땡, 땡 이렇게 느리게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시 시작.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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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이제 5시입니다. 자,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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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4번이죠. 네, 이렇게. 그러면 1시간 해볼까요? 1시간. 네, 1시, 시작. 네, 1시니까, 1시간 느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시계를 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재미있는 또 손율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태평가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절만 동작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발을 약간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 짜정을 간수부터 하겠습니다. 간수는 밑에서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이제 짜증을 내어서는 네. 자, 손을 펴시고 치고 손바닥이 또 등 왔다 갔다 하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또 하나 둘 또 한 번 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자, 이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동작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러면 우리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울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일이야 일이야 올 살아도와 올 쓰고도 다 몰라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거짓말 차량 쓸 데가 있나 진정을 다한들 소용있나 한 번 속아 울어봤으니 두 번 속지는 않으리라 위로. 올 사도와 올 쓰고도 다 몰라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처럼 내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공술에 공수 더하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올 사도와 올 쓰고도 다 올라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장장추야 긴긴 밤에 시설의 소리도 처량하다 힘을 그리워졌는 덕에 어느 누가 알아주리 올 사도와 올 쓰고도 다 올라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월월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행복하였어 설레이다 떠는 가슴을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고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나의 오라버니.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약 적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의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1개 내지 2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1개 내지 2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이현주 선생님의 그 요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라노 황선자님의 가곡 그 집 앞. 6번째, 마음의 방향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마인드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윤정 가수의 좋은 당신 노래에 맞추어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다리는 편안하게 두시고 시작하기 전에 복식 호흡 2번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서는 손바닥끼리 강하게 밀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겨드랑이를 수평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8박자를 미신 후에 왼쪽으로 손을 그대로 밀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반대쪽으로 바로. 2번째 동작은 마주 잡고 반대로 이번에는 당겨주겠습니다. 강하게 8박자 당기신 후에 당기신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목을 뒤로 그리고 앞으로. 네,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2절 동작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완전히 붙이신 다음 가슴을 활짝 열기 4번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세에서 주먹 쥐었다가 쫙 펴주기 4번을 하시고 4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4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렴 부분입니다. 후렴 부분은 합장을 하시고 천정까지 쭉 끌어올리신 다음 머리 뒤로 깍지를 끼시고 트위스트 45도로 오른쪽 왼쪽 하시고 다시 위로 올리신 다음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때 팔꿈치 굽히지 마시고 그대로 어깨 넓이로 버리신 다음 견갑골 조이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를 내리시면 등 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수평으로
견갑골을 조이시고 다시 앞으로 쭉 보내서 손을 뒤집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에서는 발목 강화 운동인데요. 뒤꿈치를 4번을 바짝 올려주시고 4번은 발 앞부분 바짝 올려주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에 맞추어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준비해 주세요. 복식 호흡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리 쭉 펴시고, 자, 손바닥 밀기 하겠습니다. 8박자. 왼쪽으로 손 밀기. 바로 반대. 자, 맞잡고 당겨주겠습니다. 뒤로, 뒤로. 후렴 부분입니다. 위로 쭉. 그대로 머리 뒤로 깍지 끼시고. 기다리시고. 오른쪽. 반대. 다시 위로. 그대로 팔꿈치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대로 등 운동. 간주입니다. 뒤꿈치 들기. 바짝바짝 들어주세요. 앞부분 들기. 이 자리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그대로 주먹 쥐었다 펴기. 위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후렴입니다. 기다리시고. 오른쪽 보고. 반대. 다시 위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팔꿈치 쭉 펴시고. 기다리시고. 등 운동. 뒤꿈치 들기 하겠습니다. 4번. 하나, 둘, 셋, 넷. 앞부분. 하나, 둘, 셋, 넷. 따라해주세요. 몸통을 앞으로 30도. 자, 뒤로 30도. 밀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로 밀면서 목 운동. 하트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마인드 강사 임정기입니다. 오늘은 실버 여러분들과 함께 허황된 생각, 허황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허황된 생각과 마음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허황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라면 정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어렵게도 되고 또 실패도 하게 되는데 허황된 마음을 쫓아갔던 그런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큰 고통과 또 추락의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땄다고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도박을 하고 나는 이번에 도박을 했는데 돈을 잃은 걸 보니까 나한테는 소질이 없어. 나는 재주가 없구나 하고 그 도박을 그만두고 멈추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번에 돈을 잃었지만 다음에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 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잃었지만 다음에는 따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 돈들을 다 긁어 모아서 도박을 하게 되는데 도박을 하면 또 잃고 또 잃고 그렇게 잃게 됩니다. 적당히 잃고 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딸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안에 반지나 목걸이 그런 폐물들을 몰래 가져 나와서 팔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잃을 것 같다면 안 하겠지만 이번에는 딸 것 같은 마음이 또 들어지니까 도박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돈을 잃게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아들 대학교 들어가려고 모아놨던 정말 대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또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도박을 해서 이 등록금을 잃게 되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 등록을 못하게 돼. 대학을 못 가게 돼. 그러면 안 할 텐데 잃는다는 생각보다는 딴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도박을 하고 잃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딸아이 이렇게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던 그런 돈도 다 찾아서 쓰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빌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딸 것 같은 마음이 끊임없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계속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돈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 집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돈을 딸 것 같았는데 잃었구나. 이번에도 내 마음에 돈을 딸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고
이번에도 돈을 잃을지 몰라. 그럼 우리 아이 정말 대학교 입학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 딸아이 시집 보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다 날아갈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계속해서 딸 것 같은 마음만 쫓아가면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탕진하게 되어서 정말 그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기루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바다에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바다 위에 큰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없는 것인데 빛의 굴절 현상 등을 통하여서 다른 데 있는 그런 풍경들이나 경치들이 비추어져서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막을 횡단하거나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신기루가 보인다 그래. 오아시스 같은 게 보여도 그런 것을 믿고 따라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몸이 지치고 정말 피곤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오아시스를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에 먹었던 것과 달리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사전에 보는 것도 저 그냥 사막인데 사막에 이상하게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난 신기루를 찍은 사진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흡사 저기에 정말 물이 가득한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보이죠. 그런데 이 신기루는 쫓아가면 꼭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더 멀리 가버리고 또 그것을 쫓아가면 또 더 멀리 가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길도 잃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저기에 있는 오아시스나 물이 우리가 신기루라고 배웠지만 정말 저것이 실제일지도 몰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실제로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신기루를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곧 다다를 것 같았던 그 신기루가 점점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가게 되고 그걸 쫓아갔던 사람들은 길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기루처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신기루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허황된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을 얻고 싶으니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쪽으로 마음이 점점 돌아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또는 범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범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사기를 치면 이번에는 안 잡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잡혔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또 그것을 수사하고 하는 수사관이나 경찰들도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잡힌다고 확신을 했지만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가 되어서 정말 평생을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비정상적인 허황된 생각들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포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죠. 이 사냥꾼은 늘 산에 있는 짐승, 들짐승들을 잡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포수인데 어느 날 여우가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가 저 여우는 내가 이제 분명히 잡았구나. 잠이 들어 있고 졸고 있는 여우인데 잡기가 쉽죠. 그래 이 포수가 그 여우를 향하여 총을 딱 겨누었는데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에 잠시 잠겼다고 합니다. 내가 저 여우를 잡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내가 저 여우를 내다 팔면 암탉 몇 마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 암탉을 사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까게 해서 부화를 하면 여러 닭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또 여러 마리의 암탉들이 또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다 전부 부화를 시키면 닭이 금방 10마리, 20마리, 50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닭을 많이 팔아서 돼지를 또 몇 마리 사면 그 돼지를 키워서 또 돼지들이 새끼를 막 줄줄이 낳고 그렇게 되면 그 돼지들이 많아져서 여러 마리를 팔면 또 소를 살 수 있겠지. 이제 소를 사게 되면 그 소를 또 키워서 한 마리 한 마리 송아지를 낳으면 그것을 또 키워서 새끼를 또 낳게 하고 또 낳게 하면 어느 날 소가 100마리, 200마리 늘어나면 큰 목장이 될 거야. 그럼 나는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좋은 집도 한 채 짓고 예쁜 아가씨를 맞이해서 결혼도 해야지. 정말 행복하겠다 하고 정말 겨누었던 그 여우를 쏘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우는 온데간데 없고 멀리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사냥꾼이 했던 허황된 생각처럼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안 그래도 좀 여윳돈이 있는데 그 여윳돈을 갖다 맡기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가 생기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한 달 한 달 이자를 타게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쇼핑도 하고 또 몇 달 모으면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정말 또 차도 바꾸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허황된 생각 속에 젖게 되었는데 이런 허황된 생각 속에 젖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왜 많은 이자를 두고 주면서 빌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미 이 회사가 그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위치까지 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그런 회사인데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고이율로 이자를 주고라도 사채는 따 써서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 이자를 받으면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에 쓰고 그런 허황된 생각에 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여윳돈을 긁어 모아서 그 회사에 이제 빌려주게 되었는데 몇 달 동안은 꼬박꼬박 그 이자가 나와서 진짜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자도 나오지 않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실패하면 그때 왜 실패를 했지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것은 허황된 생각이야. 이건 허황된 마음이야. 이런 허황된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하고 내 인생이 추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야 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지혜롭게 잘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실버분들께서는 정말 허황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덜썩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게 깊이 생각을 해서 사고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 이런 곳에 쏙지 않고 여러분 노년이 행복하고 또 정말 건전한 쪽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허황된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사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평소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부딪혀 이겨 나갈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